항마을 사람들. 자동차길의 가제도 오르는데 십리, 내리는데 십리라는 영을 구름을 뚫고 넘어 또 그 밑에 골짜기를 30리 더듬어 나가야 하는 마을이었다. 강원도 두매의 이 마을을 관해서는 뭐라고 이름 지었는지 몰라도 그들은 자기네 곳을 항마을이라고 불렀다. 무더기 핀 진달래꽃이 분홍 무늬를 놓은 푸른 산들이 사면을 둘러싼 가운데 소복이 들어앉은 7집이 이 마을의 전부였다. 역마루에서 내려다보면 꼭 새둥우리 같았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한 그루 늙은 소나무가 섰고 그 소나무를 받들어 모시듯 둘레에는 집집마다 물 안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때때로 목청을 돋우어 길게 우는 낫달개 소리를 받아 우물과 버드나무 밑에서 애들이 부는 버들피리 소리가 피리피리 필릴리 역마루에까지 타고 피어올랐다. 이 항마을 이장 영감과 서당의 박 훈장은 지팡이로 턱을 괴고 역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둘이 다 오늘 아침 면사무소 마당에서 손자들을 화물 자동차에 실어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외놈들은 끝내 이 두매에서까지 병정을 뽑아냈던 것이다. 두 노인은 흐린 눈으로 똑같이 저 밑에 마을 한가운데서 소나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침부터 지금 낮이 기울도록 30리 길을 같이 걸어오면서도 거의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이윽고 이장 영감이 지팡이와 함께 쥐었던 장죽으로 걸터앉은 바위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학이 안 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 그렇지, 올해 36년째인가? 박 훈장은 여전히 마을을 내려다보는 채였다. 내가 44시던 해니까 그렇군. 꼭 36해째구나. 이장 영감은 장죽에 담뱃가루를 담으며 한숨을 쉬었다. 또다시 그 느릿느릿한 잠꼬대 같은 대화마저 끊어졌다. 꼬꼬. 또 한 번 마을에서 닭이 울었다. 다음은 고요했다. 졸리도록 따스한 봄볕이 흰 무명옷의 등에 간지러웠다. 이장 영감은 가끔과 함께 흰 수염을 한 번 길게 쓸어내렸다. 항마을. 얼마나 아름답고 포근한 마을이었노. 이장 영감은 어느새 황소 같은 떡거머리 총각으로 돌아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토불을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옛날 항마을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한 쌍의 학이 찾아오곤 했었다. 언제부터 학이 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올해 여든인 이장 영감이 아직 나기 전부터라 했다. 또 그의 아버지가 나기도 더 전부터라 했다. 씨 뿌리기 시작할 바로 전에 학은 꼭 찾아오곤 했었다. 그러고는 정해두고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노송 위에 집을 틀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노송을 학나무라고 불렀다. 학이 돌아온 날은 학마을의 가장 큰 잔칫날이었다. 학나무 밑에선 호기롭게 떡을 쳤다. 서당에선 어른들이 모여 앉아 술상을 앞에 놓고 길고 느린 노래를 흥얼흥얼 하였다. 그러나 가장 즐겁기는 젊은이들이었다. 이 마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은 이날뿐이었다. 그 외에는 혼인 자치에서까지도 젊은이들은 술을 마셔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이 항마을의 율법이었다. 그날은 밤이 깊도록 항나무 밑에 화토불이 이글이글 탔다. 아직 추운 3월이라 불가에 둘러앉은 젊은이들은 막걸리를 사발로 마구 들이켰다. 그러면 마을 처녀들은 이렇게 마셔대는 막걸리와 안주를 떨어지지 않게 날라야 했다. 그런 때면 그 처녀가 화토불을 싸고 빈 둘러앉은 청년들 중 누구의 어깨 너머로 술이나 안주를 넘겨놓는가가 문제였다. 처녀가 술이나 안주를 누구의 어깨 너머로 살짝 넘겨놓으면 그때마다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올렸다. 술에 단 젊은이들의 검붉은 얼굴들이 와그르르 웃으면 처녀들은
불빛의 빨간이 단 얼굴을 획 돌려 치마폭에 쌌다. 그때 탄실이는 꼭 억새. 지금의 이장 영감의 어깨 너머로 듬뿍듬뿍 안주를 날라다 놓곤 하였다. 그러면 또 와와 함성을 올렸다. 억새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탄실이는 긴 머리채를 흔들며 달아나면서도 억새를 향하여 눈을 흘기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억새는 그저 즐거웠다.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억새는 일어나 춤을 추었다. 젓가락으로 두들기는 사발 장단에 맞추어 덩실덩실 돌았다. 어느 해인가는 잔뜩 취하여 잠방이 띠가 풀린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다 웃음판에 그대로 나가 넘어진 일도 있었다. 학으로 하여 즐거운 이야기는 마을 처녀들에게도 있었다. 처녀들도 역시 하기 좋았다. 그네들은 물을 기르러 바구물로 갔다. 그러자면 꼭 학 나무 밑을 지나가야 했다. 그런데 어쩌다 하게 똥이 처녀들의 물동이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처녀는 그 해 안에 시집을 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이 찬 처녀들은 물동이를 이고 학나무 밑을 거닐 때면 걸음걸이가 더욱 의젓하였다. 한 해에 한둘은 꼭 물동이에 하게 똥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그 해 안에 시집을 가곤 하였다. 탄실이가 시집을 가던 해에도 그랬다. 물방앗간 옆 대추나무 밑에서 작은 빨간 댕기를 씹으며 하기 하고 탄실이가 고개를 숙였을 때 억새는 구름 사이 으스름 달을 쳐다보았다. 탄실이는 이미 아버지가 정해놓은 곳이 있었다. 한참 만에 억새는 탄실이의 보동한 손목을 꽉 붙들었다. 그들은 그 길로 영을 넘었다. 호호, 호호. 길가 나무 꼭대기에서 부엉새가 울었다. 그래도 억새의 굵은 팔에 안겨 걷는 탄실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래서였던지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탄실이 아버지한테 붙들려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그 가을에 탄실이는 울며 단풍 든 영을 넘어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가고 말았고 다음 해부터는 한날이 와도 억새는 춤을 추지 않았다. 하기 안 오던 그앤 가물도 심하더니 허참 나라가 망하던 판에 오죽해. 이장 영감은 장죽과 쌈지를 옆에 박훈장에게 건네주었다. 이장이 44살이 되던 해였다. 씨 뿌릴 준비를 다 해놓고 마을 사람들은 학을 기다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계절이 다 늦도록 학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하는 수 없어 학없이 씨를 뿌렸다. 가뭄이 들었다. 봄 내, 여름 내 비 한 방울 안 왔다. 모든 곡식은 바삭바삭 말라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헛되이 학나무만 쳐다보았다. 학나무에는 지난해에 틀었던 학의 둥우리만이 빈 채 달려있었다. 학만 있었으면 마을 사람들은 여느 해에 그렇게도 영험하던 학의 생각이 몹시도 간절하였다. 이런 때면 학은 늘 하늘과 그들 사이에 있어 주었었다. 가뭄이 들어도 그들은 학나무를 쳐다보았다. 그러면 학이 그 긴 주둥이를 하늘로 고추고 비오, 비오 울어 고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또 하늘은 꼭 비를 주시곤 했다. 장마가 져도 그들은 또 학을 쳐다보았다. 이번엔 학이 가 길게 울어주기만 하면 비는 곧 가시는 것이었다. 바람이 불 것도 그들은 미리 알 수 있었다. 학이 삭은 나뭇가지를 자꾸 둥우리로 물어올리면 그들은 곡식을 빨리빨리 걷어들여야 했다. 그러던 그들은 학이 없던 그 해, 그렇게 가뭄이 심해도 어떻게 하늘에 고해볼 길이 없었다. 저녁 때들에서 돌아오다가는 빨간 노를 등에 지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빤히 석양을 받은 학의 빈 둥우리를 오랜 버릇으로 한참씩 쳐다보고 섰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비 대신 기막힌 소문이 날아들어왔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러 나왔다는 것이다.